좋아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재치 있는 답변의 대가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죠. 우선 이 짜증나고 눈치 없는 사람들의 행동과 질문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공인 정신분석가 F. 다이앤바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몸무게를 물어보거나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게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아 도취에서부터 사회 불안 장애까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른다는 점이죠.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성격 유형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그들의 자의식, 질투 혹은 시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괴롭힐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가끔 공격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그들을 더 강하다고 느끼게 해주니까요. 한때는 자신이 민감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올바르게 지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동기를 부여한답시고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런 질문을 받고 나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지만요. 보시다시피 괜한 참견 같은 질문 뒤에 숨은 의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멋진 대답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기 완벽한 대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세요. 그렇습니다. 어색한 질문 후에 주제를 바꾼다고 해서 약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죠. 편한 방법으로 주제를 바꿔보세요.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제로 바꾸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나쁜 매너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확답을 하지 마세요. 질문에 꼭 확답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누군가가 얼마를 버냐고 묻거든 그냥 평균 봉급이죠. 특이한 건 없어요. 하세요. 언제 살을 뺄 거냐고 묻거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하시고요. 아시겠죠? 공격자는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대답으로 대응하면 지루해합니다. 몇 번 더 시도해보다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방법을 주제를 바꾸는 방법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까 생각 중인데 댁의 아이는 어때요? 잘 지내죠? 그러면 상대가 자기 얘기를 시작할 것이고 어색한 질문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또한 짧고 간단한 응답은 공격자를 빠르게, 지치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요? 충분히요. 결혼을 하긴 할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은 매너도 지키면서 무례한 질문에 답변도 할 수 있죠? 공격자는 약이 오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석이조죠. 질문을 떠넘기세요. 이 전술은 특히 돈과 결혼에 대한 질문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언제 연봉이 오르는지 묻거든 그거야 대표님이 결정하시겠지? 라고 말하세요. 친척들이 결혼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다면 제 애인한테 물어보세요 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면 이 주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공격자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못 들은 척 하세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효과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일부 공격자들은 무례한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자신 있는 큰 목소리로 네, 다시 말해 주실래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는 그 쓸데없는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기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리둥절하게 행동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세요. 상대는 이런 반응을 이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러링 기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질문을 바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자가 무례한 질문을 한 걸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 묻는다면 이러는 거죠. 정말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한다면 제 침실에 직접 와서 도와주지 그러세요? 하시고요. 또 다른 유형의 미러링은 공격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아이를 가질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그쪽은요? 그나저나 결혼은 하실 생각이세요? 하지만 공격적이거나 무리하게 굴지는 마세요. 냉정하면서도 공손하게 해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세요. 무례한 질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죠. 가볍게 넘기세요. 대답하기 싫은 어색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연기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상대의 얼굴에 나타난 혼란스러운 표정은 정말 볼만하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답은 네, 다음 질문 하고 1급 비밀이에요 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게 하지 마세요. 일찍이 위대한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말했죠. 여러분이 당당하다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줄 수 없습니다. 농담을 하세요. 상황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다면 특별한 전략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어떤 부적절한 질문이라도 최고의 무기, 즉 유머, 비꼬기, 아이러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드레스나 의상을 입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건 안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러세요. 아, 그래서 모두들 제 옷을 벗기고 싶은 눈빛으로 쳐다보나 봐요. 짜잔! 여러분의 멋진 대처의 공격자는 할 말을 잃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몸무게에 대해 묻는다면 그저 담담하게 걱정거리가 많아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임신을 했는지 여부를 무례하게 묻는다면 무심코 대답하세요. 정말요? 왜 맨날 저만 맨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임신했다고 단정짓고 예정일이 언제냐고 묻거든? 아니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냥 똥배예요 하고 웃어넘기세요. 부적절한 질문이 자주 발생하는 흔한 주제는 결혼과 아이입니다.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을 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토요일이에요. 어느 토요일이냐고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빈정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은 질문 직후에 정말 그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묻고 나서 그래요 라고 답하거든. 난 하기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전 항상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척하는 것 또한 훌륭한 농담 전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얼마를 버느냐고 물었을 때 난 사람들이 음식으로만 보수를 받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세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러니를 적용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웃어넘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비웃을 수 없어요. 물론 이 모든 전술과 방법은 멋지고 필요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어울리고 싶나요? 둘만 있을 때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은 둘째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조차 여러분을 부끄럽고 당황하게 만든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친척이나 동료이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간단한 규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마세요. 정보를 많이 줄수록 쓸데없는 질문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들과 자주 대화하지 마세요. 일 때문에 바쁘거나 급한 집안일이 있다고 말하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인사만 하고 잠자코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걸 무엇보다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빨리 실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마세요. 이 파스타 맛있어요? 아니요. 이 밴드 멋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잃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애용하는 무시하기 게임을 하세요. 여러분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의 자신감과 기분을 망치는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권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은 보통 무례하거나 불편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재치 있는 좋은 답변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